지은은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미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증거는 여기 첨부된 사진 속에서 민지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드러났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며 그녀는 예식장을 뛰쳐나갔고 그로 인해 가족의 분노와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결혼식은 이제 엉망이 되었고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28살의 지은은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안정된 직장, 보수적인 가족, 그리고 곧 결혼할 약혼자 승호.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민지. 26살의 자유로운 예술가, 지은의 대학 시절부터의 비밀 연인.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지은은 경영학과 학생으로 항상 완벽을 추구했다. 민지는 미술학과로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었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 밤 파티에서 술에 취해 키스한 후 모든 게 변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직면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지의 따뜻한 미소와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업가,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부. 동성애는 그들에게 죄악이었다.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모범 직원, 밤에는 민지와의 비밀 만남. 우린 조심해야 해. 지은은 항상 말했다. 민지는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부모가 승호와의 결혼을 강요했다. 승호는 지은의 회사 동료로 안정적이고 착한 남자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이 결혼은 가짜야. 그냥 가족을 속이기 위한 거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불안이 쌓였다. 결혼식 전날, 민지는 지은에게 정말 이걸 원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어. 사회가 이렇게 강요하니까 이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린 진짜 사랑인데 왜 숨겨? 라고 외쳤다. 그 대화 후 민지는 홀로 남아 고민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지은을 놓아주기 위해, 아니 어쩌면 복수심으로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 사진이 유출된 건 우연이었을까? 지은은 거리에서 멈춰섰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민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겼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민지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지은아, 이민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게 뭐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미안해. 내가 결혼하는 게 너무 아파서. 대화는 격렬해졌다. 지은은 너 때문에 내 삶이 망했어. 라고 외쳤다. 민지는 너야말로 날 버린 거잖아. 라고 반박했다. 둘의 사랑은 이제 증오로 뒤덮였다. 지은은 끝이야 라고 말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밤새워 울다 잠든 지은은 다음날 회사에서 소문을 들었다. 결혼식 파탄 소식이 퍼진 거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승호 어머니가 화났어.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너 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민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붓을 부러뜨렸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화하자. 하지만 답이 없었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의 성정체성,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거웠다. 나는 누구야?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그때 승호가 나타났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 승호의 친절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승호는 괜찮아. 솔직히 말해줄래? 지은은 망설이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승호는 놀랐지만 기회할게. 친구로 남자라고 말했다. 이 고백은 지은에게 작은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아직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은은 다시 민지의 작업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니 민지가 나왔다. 미안해. 둘은 동시에 말했다. 포옹하며 울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였다. 아버지는 지은의 방에 들어와 사진을 던졌다. 이게 뭐냐? 내가 동성애자라고. 지은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승호가 말한 건 아니었다. 민지의 사진이 유출된 게 가족에게까지 퍼진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구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답봐. 저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뺨을 때렸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였다. 어머니는 울며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 라고 말했다. 형제들은 언니 미쳤어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방에 갇힌 채로 울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짐을 챙겨 민지의 작업실로 갔다. 민지는 여기 있어 라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예술가로서 자유로웠지만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홀로 키운 딸로 민지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민지의 성정체성은 비밀이었다. 지은이 도착한 날 민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지야, 요즘 왜 안 와? 어머니는 지은을 보고 누구니? 라고 물었다. 민지는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둘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낮에는 각자 일하고 밤에는 대화했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라고 탓했다. 민지는 너가 결혼하려 했잖아 라고 반박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원망이 쌓였다. 지은은 직장에서 소문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줘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사랑과 자유를 주제로 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갈등이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어두운 색채가 늘었다. 전시회 당일 지은이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나도 라고 답했다.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전시회에서 민지의 옛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민지, 아직 나 생각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질투했다. 수진은 민지의 대학 선배로 첫사랑이었다. 민지는 수진과 헤어진 후 지은을 만났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민지를 좋아했다. 그날 밤, 민지는 수진과 술을 마셨다. 지은 때문에 힘들어 민지의 말에 수진은 나한테 와라고 유혹했다. 민지는 흔들렸지만 거절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솔직히 말했다. 수진 만났어. 하지만 너밖에 없어. 지은은 또 배신할 거야. 라고 의심했다.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전화해 범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교회 목사님께 상담받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교회에 갔다. 목사는 동성애는 죄야?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잘못된 걸까?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민지에게 우리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왜? 사회 때문에? 라고 화냈다. 사회적 압력은 컸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는 작았고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비슷한 사연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직장을 그만뒀다.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이 커졌다. 한편 민지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민지야, 너 동성애자야.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네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승호와 다시 만났다. 승호는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마워라고 답했지만 민지는 오해했다. 승호랑 뭐해? 민지의 질투가 폭발했다. 싸움 끝에 지은은 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둘은 헤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헤어진 후 지은은 홀로 아파트를 구했다. 매일 출근하며 빈자리를 느꼈다. 민지의 그림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참았지만 상사는 승진은 어렵겠네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영감이 없었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시작할래? 수진의 제안에 민지는 흔들렸다. 수진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여성으로 민지의 자유를 이해했다. 둘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건강히 지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교회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태도는 변덕스러웠다. 한편 민지의 어머니는 퇴원 후 민지,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건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내 방식으로 라고 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민지는 죄책감으로 수진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지은을 잊자. 지은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이 이해할 거야. 한 여성이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지를 봤다. 민지가 수진과 손잡고 걷는 모습.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 민지는 너는? 라고 답했다. 둘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어색했다. 지은은 수진이랑 사귀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응, 너는? 지은은 혼자야.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우리 왜 헤어졌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사회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게 핑계야 라고 반박했다.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은 너가 배신했잖아. 민지는 너가 결혼하려 했어. 감정이 폭발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며 둘은 포옹했다. 아직 사랑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나도 라고 답했다. 수진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수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 나 버리지 마. 수진의 말에 민지는 미안해했다. 지은은 가족에게 다시 도전했다. 아버지에게 아빠, 제발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불가능해. 집안 명예가 걸려. 지은은 명예보다 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지은이 불쌍해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고민했다.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이 동성애를 암시한다고 비난받았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사회암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둘은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위험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너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 그만둬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정말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빠,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후회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다. 지은은 슬펐지만 자유를 느꼈다. 민지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용감해 사람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온라인에서 해킹이 일어났다. 지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레즈비언 지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정책 위반 상사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그녀는 소송을 고려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사회가 너를 받아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변화는 시작됐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시간 줘. 그 말에 민지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수진이 문제를 일으켰다. 수진은 민지에게 지은 때문에 나 버린 거 후회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수진은 민지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민지의 배신 온라인에 퍼졌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이런 짓을? 수진은 너 사랑해서 라고 말했다.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 동성애자라서 그런가? 경찰의 말에 분노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이겨내려 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우리 그만할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안 돼 라고 말했다.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미래는 어때? 민지의 말에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다. 여행에서 둘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여기선 괜찮아. 민지의 전시회도 성공했다. 작품이 인정받았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만났다. 지은아, 아빠가 후회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정말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야. 민지의 어머니도 변화했다. 민지,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우린 언제쯤 자유로울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지은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빠 울었다.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민지도 함께 왔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고 져서 와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회가 어렵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사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민지는 유명 예술가가 되었다. 가족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지은의 집에서 민지가 함께 왔다. 어색했지만 웃음이 피어났다. 민지 씨, 그림 잘 그리네.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친구 중 한 명이 너희 관계 이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게 왜? 라고 반박했다. 친구는 멀어졌다. 희생이 많았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하지만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둘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언젠가 둘은 약속했다.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반대자들이 난입했다. 동성애 반대, 그들은 그림을 훼손했다. 민지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사회 탓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왔다. 많은 지지가 쏟아졌다. 용감한 여성들 온라인에서 응원이 왔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강한 딸이라고 칭찬했다.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과거의 배신, 갈등, 희생이 그들을 성장시켰다.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를 구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항상 희생을 요구할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